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바로 의정 갈등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 갈등 이면에 어떤 거대한 통치 구조가 숨어 있었는지를 파헤쳐 보려고 해요. 오늘 다룰 자료는 인제대학교 노혜린 교수의 권위주의적 침묵 정당화 서사라는 논문인데요. 국가가 대중의 동의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또 촘촘하게 설계해냈는지 그 학술적 틀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흥미진진한 해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국가는 어떻게 민주주의의 룰을 전혀 깨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고도로 교육받은 전문가들의 입을 꾹 닫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복잡한 정책 논쟁이 어느 순간 선과 악,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도덕적 전쟁터로 싹 바뀌어버리는 과정.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 내용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권력이 아주 교묘하게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소름 돋게 매력적인 주제죠. 오늘 다룰 핵심 흐름입니다. 첫 번째, 침묵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두 번째, 1단계인 위기 선포. 세 번째, 2단계와 3단계인 악당과 영웅 만들기. 네 번째, 과학과 여론의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라진 목소리와 남겨진 질문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침묵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 다이어그램,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명확한 사실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나온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된 전략적 전술들의 집합체라는 겁니다. 명분을 만들고 타겟을 정하고 제도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 모든 파편들이 사실은 거대한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갔다는 뜻이죠. 논문에 따르면 정부의 대응은 아주 구조적이었습니다. 명분 창출, 낙인 찍기와 영웅화, 그리고 과학적 민주적 정당화. 이 단계들이 순서대로 착착 진행됐어요. 겉보기엔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위원회도 열고 공청회도 하니까요. 하지만 논문은 이렇게 꼬집습니다. 이게 진짜 합의를 위한 게 아니라 정해진 정책을 밀어붙이고 반대 의견을 차단하기 위한 아주 영리한 통치 전술이었다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첫 번째 움직임으로 가보죠. 1단계, 위기를 선포하라입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상황을 아주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선제적으로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의료 상황을 마치 국방이나 치안 같은 중대한 국가 안보 비상사태랑 똑같이 프레이밍하는 거죠. 전시 상황에는 절차 같은 거 건너뛰고 긴급 조치하는 게 어느 정도 용인되잖아요. 바로 그 점을 노려서 일반적인 논의 과정을 확 줄여버릴 토대를 만든 겁니다. 학술적으로 이걸 위기담론이라고 부릅니다. 논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상황을 비상상태로 규정해버리는 서사전술이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게요. 아예 논쟁의 룰 자체를 바꿔버려요. 현장 의사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면 평소엔 합리적 비판이겠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비상상태인데 자기 밥그릇만 챙기네. 이렇게 매도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위계감을 조성했으니 다음은 누굴 탓해야겠죠? 2, 3단계인 악당과 영웅 만들기로 넘어갑니다. 정부의 전술은 여기서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프레임을 동시에 돌려요.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전문가들에게 강력하게 낙인을 찍어서 자격을 박탈하고,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 스스로를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수호자, 즉 영웅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완벽한 선과 악의 구도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이 극명한 대비를 한번 보세요. 의사들은 순식간에 기득권층, 이기적인 집단, 불법 행동을 하는 악당이 됩니다. 반면에 정부는 책임지는 정부, 국가를 수호하는 흔들림 없는 영웅으로 묘사되죠. 대중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의료 정책을 따지기 전에 도덕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자연스럽게 영웅, 즉 국가의 편에 서게 되는 아주 치밀한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당연한 비판마저 도덕적 범죄로 취급됐습니다.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할 문제가 법으로 처벌해야 할 사법적 문제로 변질된 거죠. 논문은 이걸 사법화라고 부릅니다. 업무 개시 명령부터 의료진 겨냥, 계엄령 선포까지 이제 의사들의 목소리는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을 거역한 범죄 행위로 다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4단계와 5단계, 과학과 여론의 무기화입니다. 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무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두 가지 방패를 듭니다. 바로 과학과 민주주의죠.
현대사회에서 이 두 가지의 반기들기 진짜 어렵잖아요? 이 보편적인 가치들이 어떻게 국가 권력에 의해 선택적으로 쓰였는지 저자의 분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과학은 철저히 측정 가능한 OECD 지표나 행정 통계였습니다. 왜냐고요? 숫자로 딱 떨어지고 관료들이 통제하기 편하거든요. 이렇게 유효한 증거의 범위를 숫자로만 딱 잘라버리니까 숫자로 증명하기 힘든 현장 의사들의 뼈저린 경험담이나 맥락은 한순간에 비과학적인 고집으로 치부돼 버리고 맙니다. 동시에 여론도 아주 똑똑하게 활용했습니다. 우호적인 여론조사를 띄우고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구색을 갖추죠. 근데 논문을 보면 이 위원회가 실제 현장 전문가보다는 정부에 동조하는 사람들 위주로 꾸려졌다고 지적합니다. 그래놓고 정부는 이게 국민의 뜻이다 라고 밀어붙이죠. 논문은 이걸 가리켜 연출된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꼬집습니다. 여론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대중이 감히 거스를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럼 이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할 마지막 섹션입니다. 사라진 목소리, 그리고 남겨진 질문. 이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식의 서열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건데요. 책상에서 나온 통계나 행정 데이터는 공론장의 최상위 객관적 지식으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피 튀기는 임상 현장에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환자를 보며 쌓은 실천적인 판단력은 정책 논의에서 쑥 빠진 채 그냥 집단 이기주의로 깎여 내려간 거죠. 이 구조적 배제를 명확히 보셔야 합니다. 학술 용어로 이걸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 숨소리만 듣고 수술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 직관 말입니다. 숫자로 절대 환원될 수 없는 의사라는 전문성의 아주 핵심적인 뼈대죠. 그런데 바로 이 가장 중요한 현장의 지식이 공정 논쟁에서 완전히 음소거 되어버린 겁니다. 노혜린 교수는 논문 끝자락에서 정말 무거운 화두를 던집니다. 진짜 의료의 종말은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망가질 때 오는 게 아니다. 현장의 실천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진짜 종말이 온다. 서늘하지 않나요? 통치 권력에 의해 특정 집단의 침묵이 아예 당연한 규범으로 굳어지는 현상 자체를 거대한 위기로 진단한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이렇게 전문가의 실천적 지식이 공공정책에서 흔적도 없이 싹 지워질 수 있다면요? 내일 국가는 과연 누구의 전문성을, 누구의 입을 막아버릴까요? 이건 단순히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진짜 전문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아주 절실한 질문이죠. 오늘 다른 내용이 그 해답을 고민해보는 첫걸음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자료 해설이었습니다.